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Unconditional Video Generation입니다. 네, 논문 제목은 모코가 아니라는 논문을 타깃으로 잡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제너러티브 모델이 관련된 건데 딥러닝에서 제너러티브 모델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죠. 저희 PR에서 발표됐던 제너러티브 모델을 다 모아 봤더니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유명한 텍소노미로 나누면 대충 크게 이렇게 4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노멀라이징 플로우, 그다음 레이턴 스페이스, 그다음에 가장 많은 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계실 간을 이용한 방법 등이 있습니다. 제너러티브 모델의 목적이나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일 때, 다음과 같이 있을 때, 어떤 세타라는 파라미터를 가지는 모델을 저희가 디파인을 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지금 혹시 잘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잠시만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어떤 모델 이제 디자인을 해서 저희가 흔히 아는 뉴럴넷으로 많이 하는데 그걸 통해서 생성되는 어떤 데이터가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랑 좀 가깝기를 바라는 그런 모델링을 하는 게 제너러티브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앞에 말씀드린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위에 3가지는 이 피세타라는 파라메트릭 라이클리우드를 정의한 다음에 맥시멀 라이클리우드를 사용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겐을 이용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을 통해서 진짜 같은 데이터를 이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겐이 많이 발전을 해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미지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이제 얼굴 이미지 제너레이션 하는 경우에는 매 연도마다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하는 것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소개드릴 비디오 같은 경우는 이게 오늘 이제 소개드릴 논문이고 2018년에 나온 논문을 보시면 물론 이건 얼굴이고 이거는 어떤 사람의 액션이나 배경이 좀 더 어렵기는 하지만 굉장히 아직 사람이 보기에는 수준에 못 미치는 제너레이션 퀄리티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생각을 해보고 논문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좀 인용을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미지보다 하이 디멘전일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이 정도 비디오라고 해도 한 24프레임 이상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 24배의 디멘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에 비해서. 그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밑에 3가지가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 모션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에 비디오 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이미지가 움직이는 동영상인데요. 그 모션이라는 게 이제 사람이 봤을 때 이미지에 비해서 좀 더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풍경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패턴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늘이 바닥에 있고 산이 딱 이제 위쪽에 있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람이 봤을 때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이미지가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비디오의 모션은 예를 들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이제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모션인지 불가능한 모션인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죠. 그 범주 안에 있는 어떤 매니폴드가 굉장히 적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모션의 베리에이션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고 느리게 움직일 수도 있겠는데 그게 영상 전체에 걸쳐서 좀 일관적이어야 하는데 사람이 봤을 때 자동차가 주행하는 영상인데 갑자기 빨라졌다 갑자기 느려졌다가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반복되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가 쉽다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러한 모션들에 대해서 결국은 사람은 굉장히 이제 민감하고 조금만 이상해도 사람이 굉장히 이거는 좀 이상한데 라고 느끼는 여지가 이미지 한 장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거는 Unconditional Video Generation이라고 해서 크게 다른 건 아닌데 딱히 뭐 예를 들면 얼굴 표정 생성이라든지 휴먼 포즈 생성 이런 거에만 국한되지 않고 데이터셋이 있으면 어떤 거라도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그냥 그런 나이브한 비디오 제너레이션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겐을 이용한 방법 위주로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가 좀 찾아본 결과는 겐을 이용한 방법이 아직까지 사람이 보기에 가장 좋은 퀄리티의 결과물들을 내고 있고요. 여기서 겐을 이용한다는 거는 어떤 레이턴트 노이즈에서 바로 비디오로 아웃풋을 뽑아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V간, T간, T간 V2, 모코간, FT간, 프로그레시브 V간, DVD간 등의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서베이 형식으로 간략하게씩 다 소개를 드리는 게 오늘 발표의 목적이고 다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이미지에서 다루던 네트워크나 어떤 간에서 기존에 사용했던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컨셉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V간부터 시작을 하면요. 2016년에 나온 논문인데 가정을 한 거는 백그라운드랑 포그라운드로 영상을 나누고 비디오에서 백그라운드는 어느 정도 스태틱 할 것이고 포그라운드에 오브젝트가 있을 텐데 그게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포그라운드와 그 마스크를 제너레이션하는 3D 컨볼루션 네트워크로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제너레이션하는 2D 컨볼루션 네트워크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믹스를 해서 비디오로 만들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백그라운드는 이렇게 제너레이션을 스태틱하게 하고 이제 포그라운드랑 마스크를 만들어서 뭐 모션이 움직이는 형식으로 만드는 거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냥 비디오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비디오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거는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넷에서 3D 컨볼루션을 이용한 네트워크를 말을 하는데요. 3D 컨볼루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일단 2D 컨볼루션은 다음과 같이 보통 저희가 하죠. 이게 피처 맵이 있고 커널이 있고 그게 이제 이 커널이 이 하이트 방향, 위드 방향과 하이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연산을 해서 한 번에 필터링을 거치면 이런 다음 액티베이션 맵 여기가 하이트 위드 있네요. 잘못됐네요. 네, 이렇게 액티베이션 맵을 만들게 되고 예를 들면 C 다시개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이 다음 아웃풋이 C 다시 채널 수를 갖는 결과물을 이제 내게 됩니다. 3D 컨볼루션은 단순히 이걸 확장을 하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디멘전이 늘어나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뭔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피처 맵이 이거는 이미지에 대한 피처 맵인데 비디오에 대한 피처 맵이라고 생각을 하면 T개 여기선 5프레임인데 5프레임별로 피처 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멘전은 4차원으로 이제 T라는 차원이 하나가 추가가 됐고요. 이제 여기에 컨볼루션 필터가 적용이 되는데 필터의 디멘전도 이제 KT라고 해서 하나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KT는 이제 3인데요. 이제 몇 개의 프레임을 한 번에 볼 것이냐를 의미를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의 필터고 이게 끈으로 묶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저는 이해가 편한데,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랑 요 부분과 이 필터 곱해져서 하나의 아웃풋을 내겠죠? 그럼 그 아웃풋은 당연히 스칼라 값일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값일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하이트랑 위드로 움직이면 얘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템포럴 축으로 이 축과 이 축으로 움직이면 얘네들이 나올 것이고, 패딩이 있다고 고려하면 얘네들도 생성이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웃풋의 디멘전은 하이트 위드 t라는 디멘전이 되고, 이제 이 필터가 일단 요거는 이제 이렇게 리쉐입이 가능하고, 이 필터가 C 다시기가 있으면 아웃풋이 똑같이 인풋과 유사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3D 컨볼루션은 이제 비디오에서 이제 타임 축의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제한된 컨볼루션이고요. 네, 비디오 관련된 비전 태스크에서는 아직도 베이스라인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논문은 이제 T간이라는 논문인데요. 논문 제목은 Temporal GANs with Singular Value Clipping. 이 Singular Value Clipping은 이제 뭐 W간과 비슷한 방식으로 학습을 시키겠다는 뜻이고요. 일단 그 앞에 V건과 다르게 V계는 이제 백그라운드랑 포그라운드로 이제 나눴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백그라운드, 포그라운드로 나누는 건 굉장히 스페셜 케이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동영상에 포그라운드가 없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 T가는 좀 더 나이브한 과정을 통해서 템포럴 축과 스파셜 축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어떤 노이즈로부터 각 프레임에 해당하는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만듭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같은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각 프레임별 레이턴트 벡터를 만드니까 얘네들은 좀 약간 일관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각 레이턴트 스페이스별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이미지가 이제 비디오가 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템포럴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100디멘전짜리 레이턴트 벡터에서 출발을 해서 전체가 t 프레임이라고 했을 때 이제 t by 100 디멘전짜리 아웃풋을 출력하게 만드는 네트워크가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출발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이미지 제너레이터고, 이제 그러면 이제 비디오가 생성이 되죠. 그럼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V견과 똑같이 이제 3D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션을 합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죠. 이제 T간 V2라는 논문이 나왔는데 2018년에 여기서는 약간 이제 뒤에서 설명을 모코건의 컨셉을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뭐 자세히 설명은 안 할 거니까 그냥 간략하게만 요약을 드리면, 아무래도 비디오를 제너레이션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디멘전이 굉장히 많고 컴퓨테이션이 많으니까 어떤 샘플링을 통해서 이런 연산을 줄여보자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너레이터를 크게 두 파트로 나누는데요. GA와 GR로 나눕니다. GA는 이제 앱스트랙트의 약자고 R은 렌더링의 약자인데, 이제 앱스트랙트를 통해서 좀 코알스한 영상을 만들고 렌더링을 통해서 이제 최종 아웃풋을 만드는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서브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것의 스파셜하고 템포럴한 디멘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할 때 적은 디멘전에서 제너레이션을 하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FD간이라는 논문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 어떤 비디오 제너레이션 from 뭐 orthogonal information, flow and texture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flow는 이제 모션, 포그라운드의 어떤 모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텍스처는 어떤 컨텐츠, 이제 백그라운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우선은 옵티컬 플로우를 만들고요. 그 플로우와 또 텍스처 노이즈를 인풋으로 받는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이런 텍스처를 입힌 비디오를 제너레이션 하는 투 스테이지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프로그레시브 V간이라고 해서 그 유명한 이제 프로그레시브 캔을 그냥 그대로 가져온 방식입니다. 이거는 어떤 석사 학위 논문으로 올라와 있었는데, 그냥 단순히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디멘전이 비디오의 템포럴 프레임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렇게 그냥 제너레이션 하는 거죠. 프로그레시브 간처럼. 그래서 이제 얼굴 이미지 비디오를 제너레이션 한다 했을 때 트레이닝을 이렇게 디멘전을 올려가면서 하면서 리얼리스틱한 비디오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제 그 외에도 DVD가 아니라고 해서 최근에 딥마인드에서 이제 낸 논문인데 이번 뉴리옵스에 제출한 것 같은데 아마 억셉은 안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대충 보시면 뒤에 나오는 모코겐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것도 컨셉은 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딱히 특별할 건 없었어요. 제가 이 논문을 봤을 때 뭔가 이런 이밸루에이션은 좋은데 딱히 뭐가 인사이트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 셀프 어텐션을 이제 템포럴한 방향이랑 각 스파셜한 방향에 추가했다 이 정도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제 두 개를 사용을 하는데 뭐 좀 디테일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봐야 할 점은 이제 모코건 라이크 한다는 게 뭐냐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설명하고 아마 이걸 다시 보시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두 개를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모코겐에서 처음 제안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제 방법들의 어떤 비교는 여기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게 네트워크 구조도 다르고 해서 페어한 비교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게 다음과 같이 이제 오늘 설명드릴 논문들이 요약이 가능한데 이러한 그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나요? 이런 게 사실 중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모션, 컨텐츠, 플로우, 텍스처, 템포럴, 스파셜, 포그람, 백그라운드를 뭐 다 디컴포지션을 할 수도 있겠고 그걸 하면서 프로그레시브 학습을 하면서 셀프 어텐션 추가하면서 멀티플 सब샘플 레이어를 추가하면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어떤 알고리즘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모든 현재까지 나온 모든 이런 방법들이 어느 정도 다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연구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뭔가 그럴듯한 애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레퍼런스를 한 논문이 이제 모코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코겐에서 하고 있는 가정은 굉장히 단순한데 어쨌든 영상 그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나눴던 것보다는 이제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컨텐츠랑 모션으로 이제 크게 나눕니다. 그래서 컨텐츠라는 게 어쨌든 동영상에 있을 것이고 여기서 근데 대부분 논문들이 쇼트 비디오 클립을 가정하기 때문에 어쨌든 컨텐츠는 좀 완전히 동일하진 않더라도 비슷한 컨텐츠가 영상에 계속 등장을 하겠죠. 그다음 모션은 이제 프레임마다 달라지는 그런 게 모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컨텐츠의 레이턴 스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모션의 레이턴 스페이스가 따로 있어서 그 두 개가 분리된 상태에서 결합되어서 영상이 생성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코겐의 네트워크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두 개의 제너레이터와 두 개의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는 우선 모션 제너레이터, 이미지 제너레이터, 어떻게 보면 이게 컨텐츠 제너레이터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두 개로 나뉘고요. 모션 제너레이터가 여기 RM, 여기 보이는 빨간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풋으로는 어떤 보통 겐에서 쓰이는 가우시안이나 유니폼, 랜덤 노이즈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각각의 샘플링을 하면 IID-한 샘플링을 통해서 노이즈가 들어가지만 이 모션 레이턴트 벡터 제너레이터 RM을 거치고 나면은 이제 ZM이라는 이제 레이턴트 벡터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거를 RNN을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IID-한 레이턴트 벡터가 코렐레이션을 가진 상태로 다음 스테이지로 이제 넘어가게 되겠죠. 이제 RNN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것이 어떤 각 프레임의 모션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 영상에 스태틱한 컨스탄트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미지 제너레이터는 컨텐츠와 모션 벡터를 받아서 이미지를 그냥 만드는 거죠. 그럼 이제 각 프레임별로 만들어내고 그걸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미지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한 프레임만을 봅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잘 만들어졌는지를 보기 때문에 얘는 이제 그라디언트를 이미지 제너레이터에게만 주게 되고요. 비디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제 3D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16프레임을 한 번에 이제 보게 되는데 여기 DV 여기서 S는 샘플링을 한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를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션 제너레이터에 해당하는 RM에게 그레디언트를 전달해 주게 돼서 이 두 개의 제너레이터와
두 개의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카테고리컬 다이나믹스라고 해서 이제 클래스별로 제너레이션 하는 경우에는 인포겐의 컨셉을 가져와서 여기 ZA가 어떻게 보면 코드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원합 벡터로 예를 들면은 세 개의 클래스면은 첫 번째 클래스 만들 때는 100, 두 번째 클래스 만들 때는 010 이런 식으로 인풋에 이 아래는 인풋에 들어가게 되고 학습을 할 때는 여기 Q라는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같이 해서 인포겐처럼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으로는 이 쉐이프 모션, 페이셜 익스프레션, 뭐 타이 차이, 그다음 휴먼 액션스, 그다음 UCF101 크게 5가지를 사용을 하는데 사실 이 4개는 사실 토이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좀 리얼리스틱한 데이터셋으로 이다라고 말을 하면 UCF101 정도 이후라고 할 수가 있는데 UCF101은 액션, 비디오 액션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셋이고요. 101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고 13,000개 정도의 클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벨루에이션은 개인에서 하는 이벨루에이션과 거의 동일한데 이 두 가지는 동일하죠. 대신에 인셉션 스코어는 이미지넷이 아니라 뭐 UCF101 같은데 학습을 시켜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프레츠 비디오 디스턴스라는 게 있는데 그냥 프레츠 인셉션 디스턴스에서 비디오 네트워크로 그냥 바꿔서 하는 건데 FID라는 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프리 트레인된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넣어서 피처 공간에서의 어떤 디스턴스를 재는 건데 그걸 그냥 비디오의 프리 트레인된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논문에서만 제안하는 매트릭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ACD고 하나는 MCS인데요. ACD는 단순하게 말해서 그냥 피처 간 그 프레임이 이렇게 비디오가 프레임이 있으면 피처 간의 어떤 차이가 큰지 적은지 이 차이가 크면 비디오가 굉장히 많이 변하니까 비디오가 좀 언스테이블 할 것이고 이 값이 작으면 비디오의 각 프레임 간 디스턴스가 작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대신에 너무 작으면 이제 거의 비디오인데 모션이 없겠죠. 그런 단점이 좀 존재하고요. MCS는 인셉션 스코어랑 거의 비슷하게 이제 비디오로 프리트레인된 네트워크에서 넣어서 클래시피케이션 어큐러시를 보는 건데 인셉션 스코어와 다른 점은 이제 인셉션 스코어는 엔트로피도 같이 봐서 다양한 클래스가 나와서 모드 컬랩스를 방지하느냐를 같이 보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아무래도 이 모코겐의 결과가 V겐이나 T간 결과보다는 좀 더 그럴듯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모코겐이 나올 당시에는 이 소타였는데 어떤 그 프레임 간의 디스턴스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 다음에 인셉션 스코어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유저 스코어가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제 에뮬레이션 스터디를 해서 이미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넣은 경우 안 넣은 경우 그 다음에 그 모션 제너레이터를 넣은 경우 안 넣은 경우 했을 때 뭐 둘 다 했을 때 제일 좋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모션 레이턴트 벡터랑 컨텐츠 레이턴트 벡터의 디멘전이 얼마나 좋으냐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50대 10을 논문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컨텐츠에 50, 모션에 10을 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얘가 제일 높고 얘가 제일 낮았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비디오 결과인데 사실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그렇게 아직은 그렇게 리얼리스틱하진 않죠. 근데 이제 이 정도 샘플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그럴듯한 모션을 보여준다라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논문에서 컨트리뷰션으로 보여주는 결과인 것 같고요. 오피셜 깃허브가 있어서 직접 학습을 시켜볼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이제 다시 앞으로 살짝 돌아가서 이제 이 논문과 요 DVD 강의라는 논문을 보시면 결국에는 모코겐의 컨셉이라는 게 이 모션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모션을 담당하는 부분이 먼저 각 프레임별로 레이턴트 코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각 프레임별로 이제 이 프레임 제너레이션을 한 다음에 이미지만 보는 디스크리미네이터와 비디오를 보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코겐에서 컨셉을 많이 가져왔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요. 오늘 제가 이 논문을 고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제가 있는 연구실에서 비디오 트랜슬레이션을 요즘에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좀 비디오를 제너러티브 모델로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좀 가장 좀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 논문을 고르게 됐고요. 이미지 제너레이션은 굉장히 잘 되는데, 스타일간이나 이런 거 데모를 보면 굉장히 잘 되죠. 비디오 제너레이션은 왜 아직도 많이 모자랄까? 라는 고민이 아직도 있는 것 같고, 다른 연구자들에게도. 이미지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레시브 겐이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큰 규모의 학습 방법에 더불어 스타일겐이라는 알고리즘이 더해져서 좋은 결과를 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스타일겐은 결국 콘텐츠와 스타일을 디컴포지션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다인이라는 좋은 노멀라이제이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걸 잘 결합을 한 건데, 비디오 제너레이션은 아직 그런 정도의 디컴포지션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결과적으로는 좀 미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이제 이번 주에 뉴립스 페이퍼 봤을 때 아직은 페이퍼 수 자체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 쪽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도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연구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발표는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